자, 좀 지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다음에 윤리학의 다양한 구분. 자,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은 그것이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개인의 양심이나 윤리의식 등 개인의 도덕성에 중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에서 윤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개인윤리와 그 다음에 사회 구조나 제도 등 사회적 차원에서 윤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윤리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윤리라는 건 이 도덕 문제가 있어, 윤리 문제가 있을 때 윤리 문제를 갖다가 개개인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 개개인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개개인의 도덕성이 개선되어야 이 윤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개인윤리라고 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어떤 사람 개개인의 의식을 바꾸기보다는 지금 제도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제도가 새롭게 나와줘야지 어떤 윤리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다르죠. 개인의 도덕성 개선 이런 걸 보느냐? 아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지향하는 절대주의 윤리와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지향하는 절대주의 윤리와 윤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상대주의 윤리로 구분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절대주의 윤리라고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보편적인 도덕 규범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죠? 뭐 요런 관점에 있는 거고, 아니야. 윤리라는 건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마련이야. 이런 관점에 있는 것이 상대주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탐구 방법에 따라서는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일 텐데 거기에 기술윤리학이다. 기술윤리학 그러면 이 기술이 테크닉이 아니라 디스크립션이에요. 기술한다. 서술한다. 어떤 사실을 서술한다. 여기 위에 걸 먼저 볼까요? 여기 위에 이쪽 왼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설명이 있어요. 기술윤리학 먼저 보면 도덕적 풍습 또는 관습에 대한 묘사나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다. 이쪽 뒷페이지 가면 다시 얘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규범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를 주로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 도덕 규범, 어떤 도덕 규범이 필요해. 그리고 그 규범이 필요한 근거는 뭐야? 보편적인 원리는 뭐야? 요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윤리학이 규범윤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윤리학이라는 건 메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무엇을 넘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학을 넘어 있다. 예. 뭐냐면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을 주로 하는 윤리학이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에서 아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예를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옆쪽 17페이지를 잠깐만 보세요. 자, 여기에 요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예시를 먼저 한번 보죠. 이쪽에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윤리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생명공학 전문가 집단의 70%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윤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기술이죠. 어떤 사실적 의미의 기술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윤리 문제를 접근하는 게 기술 윤리학이다. 그러면 이제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는 규범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도덕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규범 윤리학의 이런 어떤 규범의 그럼 근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뭐 근거 탐구도 하죠. 근거 탐구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거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메타 윤리학으로 넘어가면 그래? 모든 인간은 존엄해? 그러면 인간 배아세포라고 할 때 그 배아세포도 인간이야? 그 언어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간이란 뭐야? 네가 말하는 존엄이란 뭐야? 좋음이란 뭐야? 선이란 뭐야? 그 이전에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되던 어떤 윤리적 용어들을 갖다가 그 언어 분석을 통해서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원래 이제 분석학파, 그 서양에서 이제 언어 분석이 나오는 분석학파 이런 사람들이 했던 윤리적인 방식이죠.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다른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는데 보통 수능 1번 수능 1번이 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네,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이 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술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질서 내에서 사실적 의미를 탐구하며 규범윤리학은 구체적인 도덕 판단의 타당성과 그 근거를 묻는다. 그리고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나 도덕적 진술의 논리적 구조 등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논리, 분석, 이제 이런 말들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도덕 판단이 필요한 하나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 방법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여러 가지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예가 이제 이런 거죠. 밑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술 윤리적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규범 윤리가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서 언어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세 가지 것들을 다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윤리가 뭐 개인 윤리일 수 있고 그것도 절대주의 윤리일 수 있고 이것은 규범 윤리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사과가 색깔로 구별하면 빨갛다 연두색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맛은 어떠어떠하다. 뭐 품종은 뭐다. 이렇게 이제 한 사과를 갖고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듯이 하나의 이제 윤리 를 서술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거는 개인 윤리다. 이거는 상대주의 윤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양하게 윤리학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잣대들이다.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한편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윤리 문제에 잘 읽어야 된다.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이론 윤리학과.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이론 윤리학입니다. 얘네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구나. 이론 윤리학이. 그 다음에는 자, 이를 근거로 하여 이는 뭐요? 이 이론 윤리학을 이론을 근거로 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규범과 원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그죠? 그래서 어떤 실천적 규범, 원리적인 어떤 규범 말고 실천적 규범과 그 원칙을 연구하고 적용한다. 예, 그런 실천윤리학으로 구분된다. 실천윤리학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실천윤리학. 왜 실천윤리학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고 그러지? 이 제목이 실천윤리학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아까 실천윤리학.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의 그 주된 내용은 사실 실천윤리학이거든요. 근데 실천윤리학을 알려면 뭘 또 알아야 돼? 이론윤리학을 또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론윤리학과 그러면 실천윤리학의 관계는 어떻게 돼? 다음 페이지.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야지 우리 예를 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윤리학의 예. 이론윤리학이라는 건 뭐 의무론적 윤리,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론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셨어요. 예. 와, 이런 게 있어? 처음 보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겁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실천윤리학의 예. 실천윤리학의 예는요. 생태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침도 나오는 거지. 자, 요것도. 어떻게 된다? 이론윤리학을 토대로 해서 실천윤리학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봤었죠. 앞에서. 뭐 아마 교과서 서술도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관계. 자,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은 모두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이론윤리학은 현실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거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실천윤리학이야 당연히 현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맞는데 이론윤리학은 그럼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 이론윤리학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윤리 문제를 관심 가지죠. 근데 이제 중점적인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론윤리학은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뭐가 주된 관심이라고? 원리, 어떤 정당화의 이론적인 근거, 요거를 갖다가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반면에 실천윤리학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도덕 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이론 윤리에서 나왔죠.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된 관심을 둔다.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요? 구체적이다. 그죠? 실제적이다.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윤리 문제를 접할 때 윤리 이론이 없거나 적용해야 할 도덕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죠? 이 말 이해 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그 아래에서도 봤었는데 실천윤리 분야에서도 실천윤리학의 그 분야에서도 기술윤리학적 방법, 규범윤리학적 방법, 메타윤리학적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를 통해 실천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밑에서 본 거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을 쓰고 있다, 쓸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동지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좀 질문 좀 게시판에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이제 반응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에 활동지 작성하는 것까지 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계약하면 이것을 갖다가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밀려서 쓰지 말고 지금 출력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제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력해서 쭉 써놓으시고 나중에 그 등교해서 한 번에 밀린 것들 제출하고, 거기 수행평가 들어가는 건 잘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4차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